cosmoshock. 화성에서 지구라면 거의 항상 한 가지를 의미하는 화학적 흔적이 발견되었다. 생명.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다. 이론적으로도 아니다. 토양 분석이 반환한 금속 농도는 지구의 지질학자들이 지도를 펼쳐 가장 가까운 수역을 찾게 만드는 수준이었다. 바로 그곳에 이것을 생산하는 생물이 살기 때문이다. 나사는 어떤 센세이션도 발표하지 않았다. 데이터를 공개했다. 조용히, 과학 저널에. 그리고 거기에 정확히 무엇이 쓰여 있는지 모른다면 당신은 10년 중 가장 중요한 뉴스를 놓쳤을지도 모른다. 오늘은 모든 것을 분석한다. 패닉 없이, 추측 없이, 오직 사실만으로.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미칠 것 같다. 2012년에 착륙했다. 13년이 지났다. 그 시간 동안 큐리오시티는 화성 먼지 속을 30km 달린 것에 그치지 않았다. 한 행성의 역사를 다시 썼다. 이것은 단순한 로버가 아니다. 바퀴 위의 화학 실험실이다. 진짜 레이저를 탑재하고 있다. 암석을 태워 광물 성분을 바코드처럼 읽는다. 토양을 통해 금속을 보는 X선포를 갖추고 있다. 문자 그대로 10억 분의 1 농도에서 유기분자를 감지할 수 있는 질량 분석기를 보유하고 있다. 큐리오시티가 무언가를 발견할 때 그것은 정말로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2024년 데이터 검토 도중 과학팀을 침묵시킨 무언가를 발견했다. 망간. 다른 금속과 다를 것 없어 보인다. 특별한 것도 없다. 하지만 잠깐. 큐리오시티는 화성 토양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망간 산화물 농도를 감지했다. 너무 높아서 표준 지구화학적 과정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화성이 정말 죽은 행성이라면. 왜냐하면 지구에서 고농도 망간은 두 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첫째, 열수지대, 온천. 둘째, 미생물이 살거나 살았던 곳. 특정 종류의 박테리아, 망간 산화 박테리아는 문자 그대로 이 금속을 퇴적물에 축적한다. 해저에, 호수 퇴적물에, 토양에, 생명이 있거나 있었던 모든 곳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한다. 저널 오브 지오피지컬 리서치에 실린 나사팀의 공식 보고서에는 문자 그대로 이렇게 쓰여 있다. 이상 형성에 가능한 메커니즘 중 생물학적 활동도 검토되고 있다. 이것은 레디트가 아니다. 대중과학 기사도 아니다. 이것은 나사다. 공식 문서에 생물학적 활동이라는 단어가 화성 토양에 적용돼 있다. 농도가 너무 비전형적이어서 지구화학이 침묵한다. 그리고 우주 생물학이 말을 시작한다.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이것에 관여했다. 아니면 세포막이. 발견 장소는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게일 크레이터. 35억 년 전 여기에는 호수가 있었다. 진짜 호수, 액체물, 퇴적암과 화학적 환경을 갖춘. 큐리오시티는 내내 샤프산을 방법론적으로 올라왔다. 크레이터 중앙에서 그 퇴적물층으로부터 자라난 산이다. 각 층은 다른 시대다. 지질학적 타임머신. 망간 이상은 정확히 전환층에서 발견되었다. 화성이 죽어가기 시작한 순간에 해당하는 체계 부분에서 물을 잃고 대기를 잃고 열을 잃어가던 조건이 급격히 변하고 있던 바로 그때. 이것은 지도 위의 점이 아니다. 하나의 완전한 챕터다. 그리고 불편한 질문을 제기한다. 조건이 변하고 있었다면 무언가가 적응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지난 2년간 큐리오시티는 이상현상의 완전한 컬렉션을 모았다. 각각 개별적으로는 흥미로운 세부사항, 하지만 함께 보면 무시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형성한다. 2023년 암석 균열 속의 큰 석고 결정, 그 배열이 시사하는 것. 주요 암석이 굳어진 후에도 물이 이곳을 반복해서 통과했다. 액체 물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다른 시대에 존재했다. 이전에는 노른자, 황으로 포화된 작은 노란 구체, 검토 중인 시나리오 중 하나, 황사태 환원 미생물, 지구에서 극한의 무산소 환경에서 살며 문자 그대로 황을 먹는 것들. 그리고 2018년 30억 년 전 암석 안에 직접 존재하는 유기분자, 디오펜, 벤젠, 톨루엔, 비생물학적 기원일 수 있다. 하지만 수십억 년의 방사선을 견뎌낸 생체 분자의 파편일 수도 있다. 석고, 노른자, 유기물, 망간, 하나의 크레이터,
하나의 로버, 13년의 작업. 하나의 관측이었다면 지구화학적 잡음으로 일축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의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잠깐,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이 있다. 만약 내일 운석을 통해 생명이 화성에서 지구로 왔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그것이 우리를 화성인으로 만드는 것인가? 지금 당장 댓글에 당신의 답을 써라. 다 보기 전에. 그런 다음 과학이 말하는 것과 비교해라. 이것은 중요하다. 알고리즘을 위해서도, 대화를 위해서도.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 왜냐하면 망간 이상에는 다른 설명도 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을 검토할 의무가 있다. 화성의 강렬한 자외선, 오존층이 없는 행성은 물 없이, 생물학 없이 망간을 산화시킬 수 있다. 단 하나의 미생물도 없는 열수 과정도 주변 암석에서 금속을 농축할 수 있다. 탄질질 콘드라이트 운석은 높은 망간 수준을 포함한다. 충돌이 국지적 이상을 만들었을 수 있다. 이 모두는 정당한 가설이다. 과학팀은 그 모두를 검토한다. 병행해서. 아직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빠른 답을 주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정직하다. 바로 그래서 보고서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없다. 검토되고 있다는 단어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비생물학적 설명 중 어느 것도 지금까지 질문을 완전히 닫지 못했다. 망간도, 유기물도, 노른자도, 석고도 모든 것을 동시에 설명한 것은 없다.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았다. 깊어지고 있다. 과학자들이 게일 크레이터가 30억 년 전에 거주 가능했다고 말할 때 그들은 그곳에 생물이 살았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말한다.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다. 액체물, 에너지원,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우리가 아는 모든 생명을 구성하는 6가지 원소. 망간 이상은 또 하나의 층을 추가한다. 화학적 기울기, 전자 흐름을 만드는 농도 차이를 가리킨다. 그리고 전자 흐름은 에너지다. 지구의 가장 극한 환경에서 가장 단순한 미생물들이 옐로우스톤의 온천에서, 산성 호수에서, 남극의 빙하 아래 바다에서 정확히 이렇게 영양빈을 얻는다. 큐리오시티는 생명을 찾지 않았다. 콘센트를 찾았다. 그리고 분명히 오래전부터 연결되어 있었다. 초기 화성에 생명이 있었다고 가정하자. 어디로 갔는가? 첫 번째 시나리오, 멸종했다. 화성은 자기장을 잃었다. 태양풍이 대기를 벗겨냈다. 물은 증발하거나 얼었다. 대부분의 표면 생물이 죽었다. 이야기의 끝. 두 번째, 지하로 내려갔다. 지구에서 미생물들은 기반함 속 3, 5, 7km 깊이에서 산다. 태양 없이, 산소 없이. 화학 반응을 먹으며. 화성에는 지하 수빙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아마도 큰 깊이에서 액체 염수도. 생명은 그냥 이사를 갔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곳에서 살고 있을지도. 우리가 표면의 망간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미친 가 지구로 이주했다. 이것은 SF가 아니다. 판스퍼미아 가설이다. 태양계 역사를 통해 화성과 지구는 운석을 통해 수백만 톤의 물질을 교환했다. 박테리아 포자는 개방 우주에서 수천 년 동안 생존할 수 있다. 수학이 이것을 허용한다. 물리학이 이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어쩌면 지구의 첫 번째 생명은 다른 곳에서 왔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의 후손이다. 큐리오시티는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 그 기기는 화학을 위한 것이지 생물학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의 동생 퍼서비어런스가 지금 바로 예제로 크레이터에서 작업하고 있다. 다른 크레이터, 역시 과거의 호수, 그리고 셔록이라는 기기를 탑재하고 있다. 생체 신호를 사냥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된 자외선 분광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샘플을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성 토양이든 밀봉된 티타늄 튜브, 표면에 배치되어 있다. 기다리고 있다. 화성 샘플 귀환 미션이 그것들을 지구로 가져와야 한다. 여기서 세계 최고의 실험실들이 연구할 것이다. 방 크기의 전자현미경, 로버에 물리적으로 탑재할 수 없는 질량 분석계. 일정이 밀리고 있다. 2040년대가 언급된다. 오래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그 튜브들은 이미 화성에 있다. 이미 존재한다. 이미 채워져 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 단지 매우 천천히. 잠시 상상해보자. 답이 예라면 35억 년 전 게일 크레이터에 미생물들이 살았다. 망간을 산화시켰다. 황을 처리했다.
우리와 같은 분자로 세포를 만들었다. 그것이 우주의 나머지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은하에는 별의 거주 가능 지대에 약 400억 개의 행성이 있다. 400억 개. 차갑고 거의 물이 없고 얇은 대기를 가진 화성조차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100km 깊이의 바다를 가진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산소가 풍부한 대기를 가진 세계에서는, 수십억 년 동안 2개의 태양과 안정된 궤도를 가진 세계에서는, 화성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것, 화석이라도, 단 하나의 화학적 서명이라도 은 단순한 과학적 센세이션이 아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물어온 질문에 대한 답이다. 우리는 혼자인가? 그리고 그 답은 이럴 것이다. 아니요, 우리는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다. 큐리오시티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화성에서 13번째. 핵 전원이 약해지고 있다. 속도가 줄었다. 바퀴는 게일 그레이터의 날카로운 돌들에 닳았다. 하지만 기기들은 살아있다. 매일 몇 장의 사진을 찍는다. 샘플을 채취한다. 3억 킬로미터의 허공을 가로질러 데이터를 보낸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발견한 것을 이해하려는 동안 기다린다. 망가는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챕터 중 하나다. 다음은 퍼서비어런스가 쓸 것이다. 그 다음은 지구의 샘플. 그 다음은 그 표면에 직접 발을 딛고 자신의 손으로 돌을 집어들 인간들. 우리는 이 질문, 지구 너머에 생명이 있는가? 이 철학적인 것에서 과학적인 것으로 바뀌는 순간에 살고 있다. 수사적인 것에서 검증 가능한 것으로, 꿈에서 실험으로. 2011년에 발사된 작은 로버, 착륙 시 7분의 공포. 오래전에 사라진 호수의 크레이터에서 13년, 샘플에 이은 샘플. 우리는 거의 알 것 같다. 그리고 알게 될 때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이 영상이 화성을 보는 방식을 바꿨다면 좋아요를 눌러라. 알고리즘은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댓글에 써라. 화성에 생명이 있었는가? 지금 거기에 있는가? 아니면 한 번도 없었는가? 솔직하게 써라. 코스모 쇼크, 당신을 가만두지 않는 과학.